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상법 또는 기업법 벌써 2주차 수업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앞으로 이제 배울 상법과 기업법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신다고요? 네, 기억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공부한 범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복습할 때 이제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제 수업이 이제 진행되면 복습해야 할 그 내용들이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담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 저번에 말한 것처럼 본래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살짝 좀 복습을 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주체가 되는 뭘 공부했죠? 그렇죠, 상인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에 대해서 먼저 우리 공부할 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상인에 관한 입법례가 있었다. 즉 비교법적 고찰이다. 상인의 개념을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우리는 상행위로 법에 규정했다. 그래서 상인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 다음 장사하는 유형, 즉 상행위를 규정해놓고 그걸 하는 사람을 보니까 늘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상인으로 보는 상행위주의. 그 다음 객관주의, 실질주의, 이런 것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상법은 두 개 다 적용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인이 되기 위해서 종류가 두 개 있죠. 상인이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상인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다. 당연상인과 무슨 상인? 의제상인이 있다. 그래서 당연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요소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죠. 자기 명의로, 그 다음, 그렇죠. 자기 명의로 뭘 해야 된다? 기본적 상행위 22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영업성, 계속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랬을 때 당연히 상인이 됩니다. 상법상. 자, 그런데 꼭 이 22가지 이외의 것들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인을 의제 상인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설비를 가졌을 때 설비 상인과 그 다음 이제 농업과 어업 같은 것을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민사회사, 이런 회사가 있었다. 기억나시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자연인이 어떻게 해요?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 기업 준비를 하면 된다. 판례가 이렇게 받고, 그다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다? 설립 등기를 된다. 그 다음에 뭐 중간 법인도 있고, 뭐 국공립 법인, 지자체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 그다음 조합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도 어떻게 됐어요? 상일 될 수 있죠. 근데 그 아이에게는 민법상 말하는 행위 능력이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영업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어떻게 해요? 동의를 하에 영업을 한다.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떤 수업을 하냐면 이런,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런 상인 상인이 바로 기업의 주체였어요. 이분들 경영을 보조해주는 경영 보조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법에서는 상업 사용인 이런 말 써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지배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그 다음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물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업 사용인은 크게 지배인,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 그 다음 물건 판매 점포인,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상인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인의 일방적인 경영을 보조해 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뭐 은행 같은 경우에 각 지점마다 지점장이 있듯이 그다음 뭐야? 뭐 앞에 차장도 있고 그 앞에 일선에서 대면하는 그런 분도 있죠. 그 직원들도 있고. 자, 뭐 백화점도 똑같아 이 말입니다. 뭐 본부장이 있으면 뭐 과장도 있고 물건을 직접 파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경영이 되는 거지. 상인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이제 상인을 도와주는 이제 상업 지배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지배인이 됩니다. 지배인. 지배인. 그래서 이 지배인이 이제 무엇인지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개념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 있다. 자,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배인은 영업주란 말은 다른 말로 상인이에요. 여기에 있는 상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배인은 영업주의 가름, 여러분 가름 아시죠? 대신해서 그 영업에 대해서 만약에 뭐 금융, 뭐 은행이면 은행, 그다음 백화점은 백화점 하는 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은행은 뭐예요? 금융업도 하고 보증도 하고 그다음 뭘 해요? 대출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보험도 해주고 다양한 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업에 대해서 재판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권한을 지배인의 뭐라 그러냐? 대리권이랍니다. 지배인의 대리권을 줄여서 지배권이라 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배인의. 그래서 자 보세요. 지배인은 영업주 상인을 가름해서 그 영업에 대해서 재판의 모든 권한이 있다. 이걸 뭐라 한다? 지배인의 대리권, 지배권. 그래서 이런 지배인은 우리 보통 어떤 용어를 쓰냐면 뭐 지점장, 본부장, 뭐 영업소장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용어를 쓰더라도 자 보시면 이분에게 반드시 뭐가 있었냐? 이런 지배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점장, 본부장, 영업소장이라고 말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영업주를 가름해서 그 영업에 대해서 재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선임의 지배권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지배인이라고 부른다. 뭐라 부른다? 상법상 지배인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셨습니까? 상법상 지배인이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지점장이라고 했는데 이분에게 지배권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지배인이에요? 지배인이 아니에요? 지배인이 아니에요. 이런 명칭만 사용하면 안 돼요. 명칭만 사용하면 안 되고 명칭을 사용하고 이러한 지배권의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만 뭐가 되냐? 자, 지점장, 본부장 이런 명칭을 쓰더라도 이 사람이 이런 지배권이 있어야지만 지배인이 된다. 그럼 이런 명칭을 쓰더라도 지배권이 없으면 지배인이에요? 지배인이 아니에요? 지배인이 아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이런 반말을 했네요. 반대로 만약에 뭐 과장, 뭐 차장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분에게 지배권이 있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배인이에요? 지배인이 아니에요? 지배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말이 뭐예요? 명칭만 사용한다 해서 지배인이 아니라 이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 명칭에 대한 지배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지배인이라 한다. 그래서 뭐 지점장 이런 분의 명칭 사용만으로도 이 사람이 상법상 지배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네, 그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법상 지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지배권이 있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런 지배인이 갖는 지배권, 이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정형성이에요. 포괄성입니다. 그 다음에 획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형성,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영업주에 가름해서 그 영업에 대해서 재판상 재판에 모든 고난이 있다. 그 다음에 포괄성. 자, 고난이 되게 많다. 그 다음에 획일성. 모든 지점장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의 지점장은 뭐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던 대구에 있던 그 고난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 이 말입니다. 알았죠? 네, 이런 것들.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우리는 이 부분적 포괄 대리권 이런 물건 판매 사용보다 지배인을 우리는 중요시한다 이 말입니다. 지배인을 배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지점장 본부장이란 말을 쓰는데 이 사람에게 지배권이 없다. 이런 지배권을 우리가 표현 지배인이라고 합니다. 표현 지배인. 자, 표현이란 말은 여러분 앞으로 뭐냐면 외관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외관 보인다. 그럼 명함을 막 지점장에게 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지점장을 믿어 안 믿어? 일단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 사람의 지배권이 없어요. 그럼 그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표현 지배인의 법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 자, 이 기업의 주체 상인을 보조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상업 사용인이라 한다.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지배인과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이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이 있다.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배인이다. 상법상 지배인이다. 지배인의 권한은 지배권이라 하는데 영업주에 가름해서 그 영업의 재판상 재판에. 재판상이란 말은 모든 재판에 관한 것. 재판에 관한 이야기, 원고 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말이에요. 지점장이. 자, 그 다음에 재판에는 모든 영업에 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에 지배권이 있다. 이걸 지배권이라는데 이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이런 명칭을 쓰든 뭐 이런 명칭을 쓰든 관계없어요. 일단 지배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명칭을 불구하고 뭐가 된다? 지배인이 된다. 명칭을 뭐 본부장 지배인을 쓰더라도 그 사람에게 지배권이 없으면 뭐가 된다? 지배인이 아니고 무슨 지배인이 된다? 표현 지배인이 된다.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 지배권은 이런 성질이 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여기 보시면 영업주 가름해서 이렇게 모든 권한이 있다. 저렇게 동그라미 쳤죠? 이걸 지배권이라 하는데 이걸 제한한다. 제한한다 말은 영업주에 가름해서 그 영업에 대한 재판상 재판에 모든 권한이 있는 걸 제한한다.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 지배권을 제한한다. 지배권을 제한한다. 지배권을 제한한다. 자,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여러분이 안다는 생각해. 지우면 또 수업 들어갈 때 또 여러분이 또 뭐예요? 또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오리발을 내밀까봐 지울 수가 없네. 근거 자료들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이게 보시면, 자, 말로. 만약에 은행이에요. 그럼 그 지점장이 그 영업에 대해서 재판상 재판에 모든 권한을 해주는데, 그럼 그 영업이 어떤 거예요? 은행의 영업은 뭐 대출, 저축, 뭐 보증 등등등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출, 저축, 보증, 보험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갑은행 A 지점장, 이 지점장은 지배권이 있는 거예요. 지배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냐? 합법적인 지배인이다. 그럼 뭐예요? 영업주에 가름해서, 즉 회사, 은행을 가름해서 그 영업에 대해서 뭐 이런 영업 중에서 재판상 재판에 모든 권한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이거 좀 지우고, 이분의 친구 B가 있었어요. 친구 사업가.
사업가가 있었고, 이분이 뭐예요? C에게 뭘 하냐? 돈 10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변제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서 이 사람에게 뭘 줬냐면 어음을 줬어요. 어음. 여러분 우리 어음을 배울 건데, 자, 어음은요, 신용입니다. 신용증권. 자, 신용의 수단입니다. 지금 이 어음을 내가 줄 테니까 너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이 어음을 가지고 오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임시로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어음을 받으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어음에다가 보증인을 세우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점장 친구입니다. 사실 친구예요. 친구에게 도움도 많이 줬고 지점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 왜? 야, 나 사업하는데 또 이제 어음을 발행하는데 여기 보증인이 되는데 필요하다. 너 보증 좀 서라니까. 알았다. 섰는데 이 사람이 뭐 자기 이름을 쓸까요? 갑은행을 쓸까요? 갑은행을 쓰죠. 갑은행.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은행과 이 각 지점에는 보증을 쓰지 말라는 내부 문서가 있습니다. 내부 문서에 의해서 전국 지점에 다 뿌렸어요. 그럼 뭐예요? 보증하지 말라는 영업주에 가름해서 그 영업에 재판상 재판에 모든 권한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에 대해서 제한을 가했다. 보증을 쓰지 말했다. 이게 바로 지배권의 제한입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제한하지 말했는데 제한이 되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부도가 났어요. 그럼 보증인에게 돈을 받으러 갑니다. 여기.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우리 지점장들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보증 쓰려고 하지 말했는데 얘가 보증을 섰네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3자예요. C는. 이런 사실을 알까요? 몰랄까요? 아니, C가 맨날 어떻게 은행에 가지고 내부 문서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의의 이 사람이 그런 사실 당연히 모르죠. 그런 사실을 선의라 합니다. 선의. 어떤 사실을 몰랐다. 선의라 합니다. 선의. 그래서 이렇게 선의인 사람이, 보세요. 이 선의인 사람이 어떻게 내부 문건을 알 수 있어요? 바쁜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보증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지배인이기 때문에. 근데 지배권을 제한됐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뭐야? 돈을 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했을 때 대항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런 내용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유인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유인물 2페이지에 오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 경영의 보조자, 상업 사용인이 되어 있죠. 종류가 누가 있냐? 지배인,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 물건 점포 사용인.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상업 사용인이 한다. 상업 사용인은 상인이 아닙니다. 상인에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상업 사용인이란 그 제도의 취지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오시면 라번 해보세요. 라번. 상업 사용인의 요건이 있는데 특정 상인에게 종속된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지점장 같은 경우는 은행에 다 어떻게 종속되어 있죠. 직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과 관련되어 있고 상인으로부터 대리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거 이해해 보시고. 자, 중요한 2번. 양가로 2번 별표 치십시오. 별표 엄청 많이 치세요. 뭐 어디에? 지배인에게 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배인에게. 자, 그래서 지배인은 보시면 방가로 1번. 영업주에 가름해서 영업주에 관해서 그 영업에 관한 미수치입니다. 재판상 재판의 모든 권한이 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지배인이 갖는 권한, 지배권이라 한다. 이걸 뭐라 그런다? 지배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지배권의 특징은 자, 포괄성 동그라미, 정형성 동그라미, 획일성을 갖는다. 자, 그거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지배권의 특징입니다.
라번을 보시면 지점장, 영업소장, 출장소장, 지사장 또는 본부장 이런 명칭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를 판단한다. 명칭을 쓰더라도 그러한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배인이 아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어떤 명칭을 쓰더라도 그 사람에게 지배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원이라고 부르더라도 차라리 그 사람은 지배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명칭은 관계없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 지배권에 등기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럼 지배권은 뭐냐? 영업주를 가르면서 그 영업에 대해서 재판에 뭐예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야,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 대표이사 할 때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지배인의 선임 보세요. 자, 누가 지배인을 뽑냐면 상인이 뽑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해서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배인은 자연인이어야 됩니다. 사람이어야지 막 회사가 법인이 나온다. 말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업주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지배인의 임기는 언제까지냐? 지배인이 죽거나 그는 또 금치산, 파산, 고용계약 종료 시에 소멸됩니다. 영업주가 사망했다. 즉 뭐야? 상인이 뭐 죽었거나 상인이 없었다. 이거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지배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지 못해요. 동급인데 뭘 선임합니까? 지배인은 누굴 선임하냐? 밑에 있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람과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만 선임합니다. 지배인은 오로지 영업주, 즉 다른 말로 상인이 선임한다. 자, 지배권, 지배인의 대리권, 지배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보세요. 1번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지배권의 2번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방가로 3번 지배권 제한 펼쳐치십니다. 지배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러한 경우 가분행, 지점장, 친구가 어떻게 사업가에게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하는데 보증을 부탁했다. A가. 그러면 A 이름을 안 하고 갑은행으로 했다. 그런데 내부 문건으로는 은행의 지점장에게 보증 쓰지 말라 했다. 그럼 이런 사람이 그런 거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그런 사실. 그러면 갑은행에서는 넌 그런 거 알고 있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법학에서 선이란 말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어떠한, 잘 들으세요. 앞으로 선이란 말 나오면 뭐 어떤 사정을 몰랐다. 그 다음에 악이다. 그러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럼 반대로 이 사람이 악이다. 그럼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뭐예요? 주장하지 못하죠. 그럼 이 사람은 거절할 수 있다. 돈을 안 줄 수 있다. 그래서 선의와 악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개념 착하다 나쁜 놈 이게 아니다. 우리 국어 공문학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영학과지만 또는 법학도 학생들이 배울 때는 뭐예요? 지금 법학 수업을 배우기 때문에 법학도란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선의일 때는 어떤 사정을 모른다, 악일 때는 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좋아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영업주가 계속 보겠습니다. 영업주가 제한한 경우 내부 관계는 당연히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뭐냐 이게 영업주가 제한한 경우. 그럼 얘가 보증을 썼기 때문에 얘가 얘를 자르든 말든 그건 얘네들이 알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명칭만 쓰고 지배권이 없다 이런 표현 지배인이란 말을 했습니다. 요거 우리 좀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복습을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그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배인을 그러면 몇 명 줄 수 있냐? 우리가 이걸 공동 지배인이랍니다. A, B가 지배인이다.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의사 표시를 하고 싶어요, 이분들에게. 얘에게 하든 또는 얘에게 하든 어떻게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걸 공동 지배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공동 지배인 보세요. 능동 대리, 수동 대리가 있어요. 능동 대리란 말은 A와 B가 C에게 의사 표시를 할 때는 함께 하라. 수동 대리는 얘가 이 사람에게
할 때는 어느 한 사람에게 하라. 이게 바로 수동대리예요. 자, 개념 아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능동대리. 공동으로 지배권 행사. 자, 능동대리는 A와 B가 공동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 없고 단독 행사는 대리 효과가 없다. 수동대리는 1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각자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배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 표현 지배인 보세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제 명칭 사용을 허락했는데 아직 지배권 없다. 어떤 거예요? 이 지점장이 이제 미리 발령이 났습니다. 미리 발령이 나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명함을 이제 파고 어떻게 비즈니스 카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 고객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아직 지배인 등기는 안 됐어요. 그럼 뭐 이렇게 해요. 뭐 A 은행 지점장 갑 뭐 이렇게 명함을 팠어요. 뭐 이렇게 줬을 때 아직 지배인 등급을 곧 할 거지만 미리 와서 이제 업무를 보다 보면 고객들에게 고객들에게 명함을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그죠? 지점장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뭐야? 아직까지 이런 표현, 이걸 뭐라 그러냐? 외관이라 그런다. 외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걸 신뢰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회사는 A은행은 이런 명함을 파도록 허락했을까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외관 부여. 외관을 부여했다. 이런 외관이 지금 나왔어요. 외관 존재. 고객들은 이런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외관, 신뢰. 외관 부여, 외관 존재, 외관 신뢰. 요 세 가지 요건이 있었을 때 표현 지배인이 되고 이런 고객들이 보호를 받는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표현 지배인이 되기 위해서 외관 부여, 외관 존재, 외관 신뢰를 해야 된다. 아니면 여기다 읽겠습니까? A은행 지점장 갑. 아니면 앞에 가로 열고 곧 지점장 됨. 뭐 이런 거 써요? 명함에? 빡 주면서 곧 지점장 됩니다. 문구를 보십시오. 저는 표현 지배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이게 바로 표현 지배인이다. 자, 그래서 보세요. 외관, 표현 지배는 외관입니다. 자, 요건 본점 지점에 실체가 있어야 된다. 이걸 뭐라 그러냐? 외관 존재. 다른 말로 적어놓으세요. 외관 존재. 자, 그 다음에 표현의 명칭적 사용을 허락해야 된다. 회사에서 지점장으로 써 명함 파 이렇게 이걸 뭐야 한다? 이걸 뭐라 그런다? 외관 존재. 자, A 옆에 외관 존재, B 옆에 외관 부여, B 옆에 외관 부여. 그 다음에 허락을 해야 되는데 허락은 명시적 무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이다 말은 외관을 신뢰한다. 그래서 A 옆에다가 뭘 하냐? 외관 뭐? 있다면서요. 존재. B와 C를 묻고 뭐? 외관 부여. 외관 부여 B와 C. 그 다음에 D를 외관 신뢰. 요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 영업주는 어떻게 책임을 진다. 누구에게? 고객에게.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지배인에 대해서 지배권도 배웠고, 그 다음 뭘 배웠어요? 공동 지배인, 표현 지배인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나? 여러분 뭘 배웠어? 지배인이 갖는 뭐? 지배인이 갖는 권리만 배웠어요. 여러분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문제 되죠. 그래서 의무, 지배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지배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뭐가 있냐? 경업금지, 겸직금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경업금지, 그 다음 뭐? 겸직금지.
뭐 겸직금지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겸직금지. A은행과 B은행이 라이벌이에요. 여기에 갑이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또 있다. 이거 될까? 이렇게 양다리? 우리 양다리라 그러죠. 양다리. 연인들 사이에도 양다리 이거 안 돼요. 들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양다리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겸직을 하는데 영업주가 허락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업주가 허락을 할까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하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겸직 이렇게 무한 책임되는 걸 금지합니다. 무한 책임을 금지시킨다. 쉽게 말해서 여기 은행에서도 무한 끝까지 책임지는데 여기도 책임진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책임지다 죽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유한 책임 사원은 될까?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무한은 안 되지만 유한 책임 사원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자, 이게 이제 겸직 금지면 우리 경업 금지가 있어요. 경업 금지. 경업 금지. 그럼 경업 금지란 말은 다툰다. 같은 다툼의 업이 있다. A라는 사람이 유통업의 본부장입니다. 자, A 유통업의 갑이 뭐냐? 지배인이다. 그럼 이 사람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동네에다가 아내에게 유통 가게를 차립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빼주고 이 사람이 이익을 챙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경업금지예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경업을 금지했을 때 얘도 영업주의 허락이 있으면 됩니다. 영업주의 허락이 있으면 되는데 이 영업주의 허락이 없으면 못하는 건데 영업주의 허락이 있는데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계산으로 했다. 여러분 자기 계산 기억나시죠? 우리 자기 명의 할 때 했잖아. 그걸 기억하라고요. 계산은 경제적 이익을 누가 취득하느냐? 내가 취득한다. 그 다음에 타인 계산, 다른 말로 제3자 계산 이렇게 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자기 계산일 때는 영업주 계산으로 봅니다. 타인 계산일 때는 이득 양도를 제3자가 받은 누구예요? 이런 일을 했을 때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했거나 또는 자기 친구나 아내를 위해서 했을 때 이득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은 경업을 했을 때 자기 계산으로 했을 때나 타인 계산으로 했을 때 영업주 계산으로 보고 이득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일단은 회사의 영업주 입장에서는 다 뺏어온다. 이걸 끼어든다. 개입권, 다른 말로 탈취해온다. 이게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알았죠? 요런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누가 부담한다? 지배인이.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보세요. 4페이지. 지배인의 의무 보세요. 뭐가 있냐? 네모칩니다. 경업금지 의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겸직금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경업금지를 보시면 영업주의 허락 없이 밑에 쳐요. 그럼 영업주가 허락하면 되는데 안 되죠. 자기 또는 제3자 타인 계산으로, 계산 동그라미 칩니다. 경제적 이익이 내가 받는다. 자기 계산. 타인이 받는다. 타인 계산이 된다.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았죠? 그럼 허락하면 될까요? 네, 된다. 근데 허락을 안 한다. 요건 보세요.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영업주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 다음에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을 했을 때 경업금지 의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쉽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 보세요. A 보시면 자기 계산일 땐 영업주의 계산, 제3자 계산일 땐 이득 양도 청구, 그 두 개를 묶고 이걸 개입권, 탈취권이라 한다. 그리고 형성권이라는 말은 그냥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뺏어올 수 있다. 이걸 형성권이라 합니다. 요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안날로부터, 이런 거래에 있었네부터 2주, 안날, 밑주, 안날 중요합니다. 안날 몇 자야? 2자.
그래서 2주 유치하지만 해야 돼요. 있은 날 거래가 있은 날 길죠. 그래서 1년입니다. 이럴 때 뭐 해야 된다? 소까지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 권리는 소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영업주는 이렇게 경업 금지가 있으면 별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개입권 말고 너 완전히 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겸직 금지를 봅니다. 제가 하는 것만 체크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에 무한 책임 사원이 못 된다. 그러면 반대로 유한 책임은 될까?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상인의 상업 사용인이 못 된다. 그래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한 책임 또는 주주 또는 사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또 허락이 있을 때는 무한 책임 사원도 되는 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무는 경업 금지와 겸직 금지 의무가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고 자, 이게 바로 상법상 지배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호텔에 갔을 때 지배인이다, 총 지배인이다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배웠죠? 네. 실례하지만 지배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봅니다. 왜 물으시죠? 아니 상법상 지배인인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지배인일 때는 막강한 고난이 있던데 그래야지 우리가 당신을 믿고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는 지배인 선임 등기가 안 돼 있고 그냥 표현 지배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여러분이 그럼 표현 지배인이겠네요. 그럼 당신과의 거래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겠네요. 영업주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어떻게 여러분하고 이제 뭐야 클럽인가 나이트 클럽에 갔어요. 가가지고 막 반짝반짝 하는데 명찰에 뭐 지배인 누구 했는데 지배인 오십시오. 당신은 상법상 지배인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상법상 지배인일까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상법상 지배인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는 뭐 이 지배권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지배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지배인이 갖는 권리, 지배권에 대한 특징들을 받고 지배인이 갖는 의무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렇게 경영 금지와 겸직 금지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좀 빨리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혹시 제가 올려드리는 이제 조문이 있을 거예요. 조문, 그죠? 조문이 있으면 조문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조문 출력했죠, 여러분? 그래서 조문 이제 4조를 가시면 당연상인이 있습니다. 요거 좀 보시면 자기 명의로 자기 명의로 그 다음에 상행이 기본적 상행을 하는 자를 상인을 한다. 이때 상인은 당연상인이다. 하나 빠졌죠? 어떻게 할까요? 영업으로 한다. 요거 뜻입니다. 5조 1항 동그라미 1번 우리 1항이라 하죠. 1항 전폭이다 유산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를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상인으로 본다. 의지한다. 이걸 뭐라 한다? 설비 상인이다. 자, 그 다음에 2항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전환과 같다. 뭐 농업이나 어업 했을 때 민사 회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구조에 오시면 소상인이 있어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믿습니다. 적용하지 않는다 말은 이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데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자, 좀 전에 배웠던 상업 사용인을 보시면 지배인 선임 보세요. 10조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해서 본점 또는 지점에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누가? 상인 동아라면 영업주도 한다. 11조 지배인의 대리권 이걸 줄여서 지배권이라 합니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해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누구? 부분적 보관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 판매 점포인 이런 사람들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배권에 대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와있죠? 그럼 반대로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조 표현 지배인
1항 본점 또는 지점,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할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배인에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는 그러지 아니하단 말은 표현 지배인의 권한은 재판상 권한은 없고 재판 외 권한만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표현 지배인의 권한은 뭐 재판 외 권한만 있고 재판상 권한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조 보세요. 방금 보았던 상업사용인의 의무, 즉 지배인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항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자, 허락이 있으면 되는데 없다.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 나오죠.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무한책임 또는 이사 또는 다른 상업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항에서는 앞에 건 뭐 경업금지, 뒤에 거는 겸직금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항 보세요. 사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거래를 한 경우 거래가 자기 계산으로 한 때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보고 제3자의 계산을 할 때는 이익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한다? 탈취권이다. 개입권이다. 그 다음에 3항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4항 안날 2주 있은 날로 1년 이게 경과하면 이 권한은 소멸된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좀 쉬었다가 상호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셨죠? 네.